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빼고, 인지도 높은 사람 빼고, 중학생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저입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왠지 아세요? 가면요, 애들이랑 놉니다. 애들이 뭐 좋아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아이들한테 강의한다. 그럼 나는 개념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제 스토리로 다 채워버립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 수학여행 갔던 이야기, 이걸 더 길게 풀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비트박스 알려줘요.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가지고 비트박스 했거든요. 친구가 비트박스 해주고 제가 랩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그러면 제가 랩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그러면 애들이 막 함성명 질러요. 제가 그러고 끝나고 왔는데 학교 갔는데 별명이 바뀌었어요.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이해야 그러고 다닙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야 이거 풀어볼 사람 그럼 저는 이렇게 손들었어요. 이해야. 선생님한테 맡기도 했습니다. 근데 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힙합에 미쳐가지고 저는 친구한테 비트박스를 배웁니다. 저 말 나온 김에 비트박스 좀 알려줄까요? 이러면 애들이 막 박수 박수도 안 치네. 안 해. 그럼 애들 박수 막 쳐요. 가르쳐 줄까요? 해볼까요, 지금도? 지금도 할까요? 이거 좋아해요, 이런 거? 여기도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네. 그러면 애들한테,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애들한테는 10분 합니다. 10분 정도 가르쳐줘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짧게 해요. 왜냐면, 비말이 튈 수 있으니. 비트박스 할 때, 북 치기만 잘하면 돼요. 북이에요. 기,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는데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숨을 마셔요. 콕. 아주 먼 나라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힙합은 스웩입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가만 이게 아니고 이게 꿀렁꿀렁이 있어야 돼요. 이 리듬이. 그리고 이게 되면 마지막에 끝날 때 최대한 거만하게 끝내면 됩니다. Yeah.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제가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yeah. 이렇게 끝내면 애들 막 박수치고 난리 나면 앵콜 그럼 또야. 그럼 카트라이더 다 레파토리 예 하고 또 더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애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면요 애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봐요. 지금 강의하는 거랑 이 스토리가 완전 다르죠. 제 스토리 길게 잘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강의에서는. 왜? 흥미가요 달라요. 그리고 니즈가 달라요. 아이들의 니즈는 재밌는 게 한 70, 내용이 30이라면 오늘은 반대예요. 내용이 거의 80이고요. 재밌는 게 20으로 줄였어요. 근데 비트박스 했는데 이렇게 반응 좋은 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른들 중에 이렇게 반응 잘 없던데. 웬만하면 카트라이더까지 안 갑니다. 그냥 강의 때 영상으로 자기소개하는 웃긴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수식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강사계의 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강사계의 싸이. 왜냐하면 제가 싸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방금 보셨다시피 패러디 영상을 찍을 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강사계의 싸이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파워렉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강연의 시대, 강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 한 번씩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요. 강연과 강의의 차이가 뭘까? 선생님들 혹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강연이랑 강의가 차이가 뭐지? 근데 국어사전 결과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중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연은 주로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한데
꼼꼼히 하면서 제가 강연이라는 무대도 찾아보고 강의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강연은요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중심이 돼요. 보통 강연은요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유년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기인을 만났고 기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했고 하면서 스토리가 중심으로 풀리더라고요. 강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강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메시지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온라인 시대가 됐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온라인 녹화 방송도 있습니다. 온라인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화 방송인 온라인이 있고요. 제가 판매 사이트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클래스 101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만큼 있습니다. 대충 했는데 그래도 한 15개 아래 위로 되는 것 같아요. 15개 아래 위로 녹화 방송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여기 계시는 누구나 온라인 녹화 방송으로도 강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분신을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재 라이브 방송. 두 번째, 온라인 녹화 방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준비하시면 좋지만 첫 번째는 온라인 라이브부터 하십시오. 라이브부터. 라이브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녹화 떠서 이 부분만 잘라서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네라고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배우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의를 잘 하시면 온라인 강의는 자동으로 됩니다. 본질이 먼저죠. 본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본질을 먼저 챙기고 온라인을 그 다음으로 챙기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강의를 주고 박수를 받는 것이 강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어떤 분은 그 강의를 하고 앵콜을 받아야 되는 게 강의다. 다음 강의를 또 가는 게 강의다. 앞에 제가 이야기해서. 근데 진짜 목적은 뭘까요? 목표가 아니라 목적. 교육의 목적. 저는요. 네. 임난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감을 주고 열정을 받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공감을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강사는 공감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 답입니다. 제 답입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제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뭔가를 드려요. 사실 이 안에 열정도 있습니다. 드리고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했죠. 끝나고 났는데 선생님들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 강의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자극하는 요소들을 드리는 거예요. 말도 되고요. 자료도 되고요. 스토리도 되고요. 공감도 되고요. 바뀌셔야 됩니다. 제 목적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 강의 방법 중에 무언가를 가지고 가셔서 실행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먼저 찾고 레시피를 찾으나 어떤 요리를 하고 재료를 찾고 레시피를 찾으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요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먹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리의 순서입니다. 강의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어떤 강의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뉴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레시피를 먼저 찾아요. 특히 어떤 분들은 PPT를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다릅니다. 이 PPT 파일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시피 구성입니다. 구성. 레시피 구성. 이거 좀 달라요. PPT랑. 세 번째는 재료, 콘텐츠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있죠. 마찬가지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는 바뀌셔도 됩니다. 뭐가 먼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뀌셔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강의한 요리입니다. 이제 내가 강의할 요리를 직접 하시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직전에는 리허설을 꼭 한 번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시간이라든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허설을 하시고요.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정의를 내려왔어요. 아, 이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희 애가 지금은 5살인데 당시에 3살 때였습니다. 3살 때 애한테 조그만한 레고 박스를 한 개 사줬어요. 레고 박스를 하나 사주니까 집을 한 주먹만하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아빠 더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박스를 더 사줬어요. 아, 되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라니까. 사줬더니 또 이제 집을 한 2배 정도 크기로 한 이 정도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더 사달라는 거예요. 한번 죽어봐라, 씨. 당근마켓에서 혹시 바퀴로 끌고 다니는 거 알아요? 뚜껑 달린 거. 그걸 누가 2통을 갖다가 2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잘 됐다, 저거 사자. 2통을 갖다가 너 맘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집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지 머리를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면서 저게 콘텐츠다, 저게 콘텐츠다. 즉 봐요, 레고 블럭이요, 한 개만 있으면 크게 못 만들어요. 근데 레고 블럭이 여러 개가 많아질수록 끼우니까 늘어나더라고요, 크기가. 강의도 마찬가지다.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블럭이에요, 블럭. 콘텐츠를 예를 들어 15분짜리 콘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15분. 예를 들어 제가 앞에 자기소개 콘텐츠 보셨죠? 18조 자기소개법 콘텐츠. 그거 사실상 제가 만들고 실험해 보니까 짧게 쓰면 15분짜리 블럭이고요. 길게 쓰면 30분에서 1시간짜리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취업 강의를 가서 이거 알려주고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니까 1시간 되고요. 어쩔 때는 짧게 오늘처럼 한 10분 아래 위로 썼죠. 5분 아래 위로 썼죠. 요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소개 블럭을. 18조 자기소개법이라는 책을 보고. 요게 한 블럭이었어요, 사실. 그 블럭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는 1시간짜리로 변형하기도 하고 블럭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스타트 끊으면 좀 그렇겠지. 그럼 제 소개도 할 겸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 블럭을 앞에 갖다 꽂은 거예요. 그 18조 자기소개법이라는 블럭을 꽂았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듣다가 또 태그 방법으로 강의하는 블럭을 또 꽂았어요. 이런 식으로 블럭들을 여러 개를 탕탕탕탕 꽂으니까 1시간짜리가 차더라고요. 그럼 이 블럭에 들어가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콘텐츠의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의 들어보셨나요? 강의는 들었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뭐 배웠지? 웃긴 했는데 뭐였지? 이런 느낌. 정보가 빠져서 그래요. 정보는요, 근데 중요한 거, 청중에 따라서 정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청중의 수준보다 한두 단계 높은 정보가 좋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청중이 가진 그 수준보다 한두 단계 높은 게 좋아요. 반대로 오히려 떨어지면 약합니다. 떨어지면 약해요. 청중이 가진 정보보다 레벨보다 한두 단계 높은 정보가 좋은 정보다. 왜냐? 사람들이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게임으로 해볼게요. 자제분들이 또 계시고 우리 학생들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학생들이 게임에 왜 빠질까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과 나왔거든요. 게임을 만들 때 2가지를 꼭 체크하래요. 첫 번째는 레벨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돼요. 레벨 1은 무조건 쉽게 만들면서 적응시키는 거예요. 레벨 2는요, 깰 수 있을 만한 레벨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약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도 세 번째보다 약간 더 어렵게 만들고 난이도를 이렇게 올린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깰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주면 빠진대요. 난이도 조절해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한두 단계 높은 게 좋아요. 그러면 집중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예요. 참고로 이 한두 단계 높은 정보는 어디 있다? 책에 있다. 책에 있다.